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익숙한 얼굴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잠깐, 정말로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일까요? 과연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현실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놀라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빨간 사과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그 사과를 계속해서 반으로 잘라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2조각이 되고 다시 자르면 4조각이 됩니다. 더 정교한 칼로 계속 자르면 사과의 과육이 보이고 더 자르면 식물 세포들이 나타나죠.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자르면 개별 세포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분자로, 분자는 원자로 분해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원자조차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죠. 만약 원자핵을 축구공 크기로 확대한다면 가장 가까운 전자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사과는 사실 대부분이 빈 공간인 셈이죠. 그렇다면 원자핵을 더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오고 이들을 더 쪼개면 쿼크라는 더 작은 입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더 이상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색깔이라는 것부터 살펴볼까요? 사과가 빨갛다고 말하지만 그 빨간색은 정말 사과에 있는 걸까요? 사실 색깔이라는 것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빛은 특정 파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눈의 원뿔 세포가 이를 감지해서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이 신호를 해석해서 빨간색이라는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다른 동물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색깔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개나 고양이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인 색깔만 볼 수 있고 반대로 새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자외선까지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일부 새우는 12가지 서로 다른 색깔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화려한 세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과의 진짜 색깔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진짜 색깔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는 아름다운 음악이나 새소리는 사실 공기 중의 압력 변화에 불과해요. 우리 고막이 이 압력 변화를 감지하고 뇌가 이를 소리로 해석하는 것이죠.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리 큰 폭발이 일어나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감각적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공간과 시간은 절대적이고 확실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것도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공간과 시간조차 관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흘러가고 강한 중력장에서도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우주에서 생성되는 뮤온이라는 입자는 원래 200만 분의 1초밖에 살지 못하지만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 팽창 효과로 인해 지구 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GPS 위성의 시계도 상대론적 효과를 고려해서 보정해야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요. 더욱 기괴한 것은 동시성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이라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들에게는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지도 다르게 보입니다. 즉, 절대적인 지금이라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이상해집니다. 20세기 초 과학자들은 원자가 왜 붕괴하지 않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계속 에너지를 잃어야 하고 결국 원자핵으로 떨어져야 했거든요. 하지만 닐스 보어가 제안한 양자화 개념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양자 역학의 세계는 우리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자는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가질 수 없고 확률의 구름처럼 존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관측하기 전까지는 전자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전자를 하나씩 발사해도 두 개의 틈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처럼 간섭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어떤 틈을 통과했는지 관측하려고 하면 그 순간 간섭 무늬가 사라져버려요. 마치 전자가 관측 여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현실 자체가 관측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양자 얽힘 현상은 더욱 기괴합니다. 두 입자가 양자적으로 연결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시 결정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멀리서 일어나는 으스스한 작용이라고 불렀지만 실험을 통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임이 확인되었어요. 벨의 부등식 실험들은 숨겨진 변수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즉, 입자들이 미리 정해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측정하는 순간에 그 성질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현실은 근본적으로 비국소적이고 불확정적입니다. 물질의 구성을 더 깊이 파고들면 상황은 계속 복잡해집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구성되어 있고 총 6종류의 쿼크가 존재합니다. 위 쿼크와 아래 쿼크는 일반적인 물질을 구성하고 나머지 4종류는 고에너지 실험에서만 나타납니다. 이들 쿼크는 강한 핵력으로 묶여 있는데 이 힘을 전달하는 입자가 글루온입니다. 표준 모형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입자들과 힘들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물질을 구성하는 페르미온과 힘을 전달하는 보손, 그리고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입자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 이론조차 완벽하지 않아요. 중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자들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통일 이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끈 이론은 모든 입자를 진동하는 끈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지만 11차원이나 되는 시공간을 필요로 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루프 양자 중력은 시공간 자체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보지만 역시 완성된 이론은 아닙니다. 홀로그래픽 원리는 또 다른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3차원으로 경험하는 현실이 사실은 2차원 표면에 인코딩된 정보의 투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블랙홀 연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블랙홀의 모든 정보가 사건 지평선이라는 2차원 표면에 저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의 본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블록 우주 이론에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등하게 존재하고 시간의 흐름은 우리의 주관적 경험일 뿐이라고 해요. 반면 일부 이론들은 현재만이 실제로 존재하고 미래는 양자적 가능성들 중에서 선택되면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의식의 문제는 더욱 복잡합니다. 우리의 뇌는 800억 개가 넘는 뉴런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인데 이들 사이의 전기적 신호가 어떻게 주관적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의식이 복잡성의 창발적 특성이라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더 근본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심론이라는 철학적 관점은 의식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기본적 성질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모든 입자, 모든 원자, 심지어 돌이나 별까지도 어떤 형태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또 다른 급진적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이 사실은 더 고차원적 문명이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이 점점 쉬워지고 있고 따라서 시뮬레이션된 현실이 진짜 현실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수학적 우주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리적 현실조차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현실이 수학적 구조일 뿐이고 물리 법칙들도 수학적 관계들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는 우리 우주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학적 구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들은 볼츠만 뇌라는 패러독스를 낳습니다.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열역학적 요동에 의해 우연히 인간의 뇌와 같은 복잡한 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뇌는 우리와 같은 기억과 경험을 가지지만 순간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집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제 인간보다는 이런 볼츠만 뇌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론이 나와요.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물리 법칙들은 본질적으로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미래 상태에 대한 정보로 변환하는 것이죠. 이는 현실의 근본이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정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칭성은 현대 물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예요. 노에터의 정리에 따르면 모든 대칭성은 보존 법칙에 대응됩니다. 공간의 균질성은 운동량 보존을, 시간의 균질성은 에너지 보존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 우주에는 완벽한 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성, 약한 핵력의 비대칭성 등이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현실의 탐구는 계속됩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는 더 근본적인 입자들을 찾고 있고, 중력파 검출기들은 시공간의 미세한 진동을 관측하고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빅뱅 직후의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발전은 양자 역학의 기묘한 성질들을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양자 얽힘과 중첩을 이용해서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계산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암호학부터 신약 개발까지 모든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인공지능의 발달도 의식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기계가 진정으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의식이 특별한 물질이나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반대로 기계 의식이 불가능하다면 의식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은 의식과 물리적 과정 사이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미래의 실험들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가 밝혀지고 양자 중력의 효과가 관측될 수도 있어요. 외계 생명체의 발견은 생명과 의식이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다차원 우주의 존재가 입증될 수도 있고 시간 여행의 가능성이 확인될 수도 있어요. 평행우주 이론이 검증되면서 무한한 가능성들이 실제로 존재함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발견이 이루어지든 현실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수수께끼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거든요. 이는 절망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흥미진진한 모험의 시작입니다. 각각의 새로운 발견은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의 일부를 보여주고 동시에 더 깊은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과학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끝없는 탐구 과정에 있어요. 결국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각들의 조합일 수도 있고 수학적 구조의 표현일 수도 있으며 정보 처리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현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놀랍다는 점입니다. 양자 역학의 확률적 성질,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 왜곡, 의식의 주관적 경험,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사는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탐구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과학의 역사는 상식을 뒤엎는 발견들로 가득하거든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것, 양자 역학의 기묘한 현상들까지 모두 당시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주장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현실의 본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세계관은 계속 변화할 것이고 인간이라는 존재와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학술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과 직결되어 있어요. 현실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관객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며 현실이 스스로를 탐구하는 도구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인간 정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그 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실의 신비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행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자체가 바로 현실의 가장 놀라운 측면 중 하나인 것입니다.